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 강연의 가장 핵심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뭘까요? 네, 오늘은 뭐 제가 가끔 질문 드리면 뇌만 얘기하시면 얼추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뇌를 잘 아는 부모, 뇌를 잘 쓰는 아이 이렇게 했는데 21세기 키워드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소속되어 있는 이전에 있었던 곳도 그렇고 이 뇌에 대한 활용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한국에서만 또 가장 처음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뇌교육의 4년제 특성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또 앞서 있는 분야고요. 네, 오늘 주제가 왜 뇌에 주목해야 하는가인데요. 우리 옆에 분 잠깐만 바라보실까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바꾸고 싶으시죠? 요즘 뭐 많이 힘드시다 하면 저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뇌를 바꿀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자녀분들 중에 대부분 중학생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중학생 뇌를 미국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에어리언 브레인. 네, 외계인의 뇌다. 뭐 이런 뇌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알 수 없는, 네, 나도 답답하고 당사자는 더 답답하고, 네, 그래서 서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게 요즘에 이제 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촉발되는 그 배경이기도 한데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꾼다는 생각은 잘 안 해보셨죠? 근데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은 이식하죠. 한때는 심장에 이렇게 외과의들이 메스를 가하는 걸 금기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장 이식을 하죠. 또 인공 심장을 대체하죠. 그럼 이런 심장과 간이나 이런 위를 바꾸는 거하고 우리 뇌를 바꾸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차이가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갈 핵심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 심장과 뇌, 이게 요즘에 이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뇌를 가지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된 이유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뇌에 대한 굉장한 많은 그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체육 시간이 국영수 교과 다음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근래에 학교 스포츠 클럽들이 활성화되는 또 그 배경에도 이런 뇌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뇌에 대한 인식하고 과거의 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데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면 심장 바꾸는 거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 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네요.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 안에 잠겨 있는 1.45kg의 뭐 단백질 덩어리이긴 하지만 심장이나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생물학적 기관이면서 유일하게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좋겠어. 그러게 원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가 집중을 30분이 아니라 한 3시간을 하면 좋겠어. 집중을 너무 몰입하면 좋겠어. 아니면 마음 먹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면 좋겠어. 이런 모든 마음의 기제의 키가 어디 있다고요? 네, 직관이 역시 빠르십니다. 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 영화에서 이집트 보면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들 때 뇌를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뇌를 꼬챙이로 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뇌를 버려버립니다. 뭐를 가장 소중하게 보관할까요? 네, 심장을 보관합니다. 왜 보관했을까요? 심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 마음, 어떤 스피릿, 영혼 이런 것들이 깃든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깃드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심장에 있다라는 이 기제는 인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역시 이제 뇌만 말씀하시네요. 네, 20세기도 건강도 심장에서 뇌로 옮겨왔듯이 우리 마음의 기제도 뇌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는 게 인류과학이 밝혀낸 산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뇌를 이제 이해하고 좀 알고 잘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전에는 뇌를 그렇게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예, 역시 직관이 대구 분들이 빠르시네요. 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그렇게 1세기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뇌에 대한 현상이 중요하다고 했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유추하고 가설만 세웠지 뇌를 작동 기전을 직접 볼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뇌 연구에 본격적인 대중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CT라는 장비가 1950년대, 그 이후로 MRI 장비, 펫 장비가 1960년대,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뇌의 어떤 활동 영상을 보는 fMRI라는 건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는 1990년대, 20세기 말에 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세기, 뇌의 시대, 뇌의 10년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뇌의 시대야. 21세기 키워드는 뇌야 라고 하는 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과학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어디로 넘어왔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교육, 건강 이런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뇌 장비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내가 말을 할 때 뇌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지, 내가 볼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으면 뇌 어느 쪽 영역에 이렇게 막 활성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네, 뒤통수를 탁 때리면 눈이 번쩍하는 네, 시각 중추는 또 우리 후두엽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영역은 또 측두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 판단, 종합적인 어떤 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영역은 네, 앞쪽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많이 들으신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의 이제 흐름을 잠깐 보면 이런 역사들이 또 교육 분야에 접목이 됐는데요. 지금 혹시 나의 IQ를 기억하시는 분? 지금 나의 IQ를 기억한다. 굉장히 잘 나왔으면 기억하실 텐데. 네, 아니면 엄청 안 나왔거나 하면 기억하시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럼 자녀분들 IQ 검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는 IQ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했는데 왜 지금은 IQ 검사를 하지 않을까? 네, 인류 뇌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두뇌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IQ의 폐해는 뭐냐면 IQ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도 IQ를 어렴풋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숫자 하나로 줄을 세웠다는 겁니다. 뭘 잘하면 쟤는 IQ가 좋아서, 뭘 못하면 IQ가 나빠서 아닌가? 그리고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직도 이렇게 IQ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다중지능이 나와 있죠? 네,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개발한 IQ 100년 역사를 무너뜨린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요. 지금도 뭔가 이렇게 학습, 공부를 잘하면 쟤는 머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이나 이런 예체능 분야를 조금 잘하면 쟤는 머리는 모르겠는데 재능이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IQ 세대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음악적인 자랑은 무슨 지능이 좋을까요? 네, 음악 쪽 머리가 좋은 겁니다. 내 아이는 개학을 하고 친구들을 엄청 데리고 와요, 집에. 그럼 어머님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대인관계 지능이 좋다라고 인식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면 왜 아이들 이렇게 많이 데리고 늘 시끌벅적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을까? 지금도 인간 친화지능 지수라고 하는 대인지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아이와 이렇게 잘 지내고 조금 아이들 사이에 어떤 교우관계 리더십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라고 하면 굉장한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하십니까? 네, 논리, 수학, 지능보다 덜 칭찬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Q 100년 역사는 저물은 지 오래가 되었고요. 선진국 클럽이라고는 OECD에 가입된 대다수의 국가들은 국가 단위에서 전일적인 IQ 검사를 하지 않는 걸 가능한 가이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뇌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잠재적 다양성과 차별성은 너무나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중지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특별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사와 부모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가능하면 그 아이 스스로 자기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걸 쭉 이끌어가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뇌과학의 연구로 이제 교육 분야의 전이가 된 거죠. 시작은 뭐라고요? 뇌과학적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잠깐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건강, 과학도 요즘에 생명공학 이런 게 한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뇌융합 시대라는 게 도래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건강에도 20세기 심장 질환을 이렇게 우리가 생명보험 가입하고 이런 거 하면 좀 많이 봤죠. 지금은 뇌질환을 가장 많이 보죠. 네, 건강도 심장에서 뇌로 옮겨온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옮겨온 지도 오래입니다. 후진국들은 치료에 중점을 두고요. 네,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치료보다는 병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에 중점을 둡니다. 왜? 이제는 뇌를 볼 수 있는 장비가 나오기 때문이죠. 교육도 여러 가지 이제 창의성이라는 건 20세기에 크게 대두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창의성, 인성, 어머님들은 학습을 잘하게 원하십니까? 아이가 인성이 바르게 원하십니까? 두 개다. 네,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네, 순서를 고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정답이신가요? 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답이시면 좋겠습니다.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이게 현재 21세기 모든 글로벌 인재상의 지표입니다. 그것이 그냥 착한 아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인성을 갖추지 않으면, 인성이란 건 도덕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협력, 협동의식, 시민의식, 글로벌 휴먼 마인드, 이타심,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은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성은 정확하게 창의성,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기 위한 핵심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으시면 과거의 인성, 뭐 착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똑똑한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똑한 뇌가 아니라 좋은 뇌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상도 사회적 영재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걸 영재라고 불러야 될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봉헌할 수 있는 머리 좋은 아이들, 영재,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많이 왔죠. 과학의 끝을 뇌과학이라고 합니다. 인류 과학을 통한 과학.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과학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네, 건강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럼? 건강은 심장에서 뇌 건강으로 갔죠. 오늘 뭐 뇌만 얘기하면 맞습니다. 교육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교육은 그래서 뇌교육 흐름으로 갑니다. 뇌융합 교육의 흐름. 뇌기반 교육, 신경교육, 또 한국에서 가장 시작된 뇌교육,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영역으로도 브레인 푸드, 한때 뭐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게임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결국은 이제 뇌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뇌를 모르면 심리학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최신 심리학 서적에 뇌 관련 내용이 없는 심리학 서적은 없습니다. 한때 심리학의 대표였던 프로이트, 요즘 책 제목이 굿바이 프로이트, 막 이런 책도 나오죠.
그래서 요즘은 심리학 공부학과에 들어가면 인지심리학을 반드시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알고 가게끔 돼 있다. 그런데 뇌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해도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뇌의 신비를 다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뇌과학이 밝혀낸 인간 뇌의 기능 구조적 지식보다 뇌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쓰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철학, 뇌에 대한 활용 원리, 방법론, 이런 것을 더 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게 뇌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뇌과학에 대한 기초과학 연구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뒤처지더라도 우리가 뇌를 어떻게 좀 잘 쓰고 머리가 뛰어난 민족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쓰는 거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 원리, 방법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면, 그것들을 공유하고 전 세계에 많이 보급이 된다면 아마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요? 네, 그것이 오늘 또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탑 아니면 바텀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중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탑 아니면 바텀을 하는데 탑을 하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뇌과학은 뭐 국력 수준 정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뇌를 훈련하고 하는 분야인 두뇌 훈련 분야에는 한국이 참 특별하게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 공인 자격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승인된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두뇌 훈련 자격 제도인데, 이것은 외국에서는 대부분 연구소나 뭐 이런 대학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국은 앞서 있는 거죠. 한국은 그래서 탑 아니면 바텀, 이제 리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 국가공인 협의체에서 우리 뇌에 대한 인식, 지난 100년의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인간 뇌의 7가지 진실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 그리고 우리가 두뇌를 개발하고자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될까에 대한 게 잘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의 뇌도 역시 우주와 비슷합니다. 1,000억 개의 뇌세포,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나고요. 엄청난 이 연결망,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게 약 100조 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화를 합니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뇌에 대한 인식 첫 번째는 변화한다라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자각이 중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까?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움직임, 신체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시킬 때는 운동을 통해서 뇌가 변화한다. 체육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운동 습관을 갖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 나이가 되면 운동 잘 안 하시죠? 어릴 때 운동 습관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인간만 할 수 있는, 동물은 상상이라는 기제를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눈만 감으면 잠을 자는데요. 상상이 중요합니다. 인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도 동물이 갖는 감정과 인간의 감정은 다릅니다. 동물은 감정을 이렇게 나오는 대로 생리적으로 반응을 표출하는 데 대부분 중점을 두고요. 반려동물 정도 되면 이제 공감 기제 정도가 발달하고요. 인간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으면 두뇌 능력이 점프되는 겁니다. 조절 못하면 동물처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는 또 우리 상태, 내 몸 상태, 내 감정 상태, 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의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어떤 것들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뇌 세포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1,000억 개 정도 돼요. 엄청 많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몇 개 정도 되실까요?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똑같을까요? 뇌세포는 계속해서 줄어든다. 이게 20세기 인류 신경과학의 토대 이론이었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한번 생성되고 자라고 나면 재생되거나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 이게 지난
20세기를 관통했던 인류 뇌과학의 기제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생성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게 박수를 한번 쳐야 될 일인가요? 네, 박수 쳐야죠. 지금은 60세 남녀가 3개월간 이렇게 조깅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해마라는 곳에서 뇌세포가 생성됩니다. 60세만 그럴까요? 네, 나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해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해마 뭐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면 우리 또 학생들도 저희 학교 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수업 듣는 태도가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눈 뜨고 장님처럼 보는 아이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막 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친구들의 기억 작용이 해마에서 다르게 일어납니다. 눈 뜨고 이렇게 장님처럼 봤던 아이는 그때는 임시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잠을 잘 때 수면 상태 때 해마에서 주인이 어설프게 봤기 때문에 단기 기억화를 합니다. 주인이 집중해서 보고 막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기도 부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필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봤던 친구의 뇌에서는 장기 기억화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이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하는 아주 기억의 제조 공장 역할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듣고 잘 자야 돼요. 잘 들었는데 잠을 잘 안 잔다. 장기 기억화가 안 되겠죠. 잘 안 들었다. 애초에 안 되죠. 네, 시작이 중요한데 어쨌든 청소년기는 수면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네,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게 그리고 깊게 안 자는 게 우리 친구들의 학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인 뇌에 대한 기제 이해는 요 정도 됐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조금 체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순간 기억하십니까? 네, 엄청난 환희와 네, 모든 거를 다 바치리라. 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동물이 태어났을 때 행위와 인간이 태어났을 때 행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송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병아리도 있고 이런 동물들이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 바로 걷고 뛰고 할 수 있어요. 병아리는 한 3, 4주 지나면 스스로 이제 먹이도 찾아다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의식을 가진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의식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내가 배웠는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등 동물도 하는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하는 걸 못할까요? 우리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네, 뇌 관련 학과에 들어오면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말도 보니까 송아지도 이렇게 낑낑대다가 일어서면 뚜벅뚜벅 걷고 포짝포짝 뛰고 하죠. 왜 개들은 걷고 뛰고 우리는 인간은 걷지 못할까요? 얼마나 걸리시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동안 기어다녔죠.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섰다가 자빠졌다가 자빠졌다가 그러다가 서고 나면 걷고 나면 뛰고 나면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진 않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왜 걷고 뛰고 다 할 수 있을까? 부모의 뇌 기능의 거의 80, 90%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바로 아주 짧은 시간에 뇌 기능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 태어날 때 우리 아이의 뇌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뇌무게 어느 정도 되시죠? 500g. 굉장히 적으신데요? 인간의 뇌는 1.45kg 정도 됩니다. 성인 뇌무게가.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는 4분의 1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300-400g. 4배가 점프하는 건 지구상에 거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뇌무게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아까 영상에서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나고 뇌세포와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이 신경망은 100조 개까지 생성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이 태어나서 아주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요.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약간 덜 일어나지만 평생에 걸쳐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뇌 기능의
뭐 한 4분의 1, 무게도 4분의 1, 기능은 설계도는 뭐 세계 최고의 지구상 최고 생명체의 설계도를 갖고 태어나지만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엄마 뱃속에서는 설계도를 만들고요. 변화는 세상에 나와서 만듭니다. 그래서 기어야 되는 거죠. 아기들이 이렇게 기는 건 왜 긴다고요? 그 아이의 운동 영역을 발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어느 쪽 뇌가 반응할까요? 네, 왼쪽 뇌. 오른쪽 발과 왼쪽 손을 움직이면 오른쪽 뇌가 반응합니다. 오른쪽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50%의 확률이죠. 네, 기본 이렇게 크로스를 합니다. 물론 직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인체는 균형성을 위해서 다 대칭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족 보행을 24시간 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인간이 걷는다는 건 아기들이 1년 지나가 이렇게 두 발로 탁 걸었을 때, 이렇게 두 발로 딱 이렇게 걸어서 걸을 때 부모님들은 기쁨의 환호를 말씀하시지만 뇌과학자들은 인간 뇌의 경이로운 점프에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영역이 발달을 하죠. 근육의 수축이완, 네, 균형 감각 이런 게 이제 손의 기능인데요. 손해가 뇌세포의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그래서 시작은 움직임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움직임, 그 다음 정서, 그 다음 인지학습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나와서 막 공부하나요? 감정을 막 이렇게 서로의 미묘한 감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시작은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뇌는 또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이제는 많습니다. 열심히 기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잘 서야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잘 걸어야 잘 움직일 수 있죠. 지금 나이대가 20대는 아니시고 내가 1년 전보다 내 움직임의 총량이 적어졌다 하면 나이가 드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걸 증빙하는 지표이기도 하죠. 내가 1년 전보다 움직임이 좀 더 총량이 많아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억지로 운동하시는 거죠. 네, 나이를 돌리기 위해서. 움직임의 총량을 0세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감소합니다.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갖다가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점점 정해지죠. 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동자, 움직여야 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거의 대부분 갖고 태어나지만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발달한다. 이것을 우선 기억하십시오. 동물은 갖고 태어난다. 좋아 보이죠? 근데 뭐가 안 좋을까요, 근데? 네, 남은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인간은 설계도를 엄청나게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의 발달을 하는 구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경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이 도전과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초중고 시절을 겪어도 환경과 이 아이의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뇌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전문가라는 영역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왜? 뇌 구조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1000년 전에 호랑이가 만든 세상, 지금 호랑이가 만든 세상, 무슨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래서 크리에이션, 창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뇌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인간이 만든 세상, 지금 인간이 만든 세상은 다르죠. 더 다른 게 인간의 뇌의 이 창조성의 근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전이시키고 학습을 하고 설계도는 빵빵하게 갖고 태어나지만 어떻게 환경을 보내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 그래서 교육이라는 기제가 가장 잘 적용되는 개체가 사람입니다. 동물에게는 교육이라는 기제가 적용이 되어도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빙상장에서 이렇게 피겨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면 이 라인이 예술처럼 보이시죠?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이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얼른 내리고 싶으시죠? 네, 왜 김연아는 손만 뻗어도 예술인데 왜 우리들은 손을 뻗으면 얼른 내리고 싶을까? 네, 이게 이제 훈련하면 변화한다. 동물은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변화의 차이가 극심합니다. 김연아는 뻗어도 예술처럼 보이는 건 아마 뭐 한 3만 시간, 5만 시간은 훈련했겠죠. 우리가 훈련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창조성, 변화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드라마틱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우리가 이렇게 뇌사진을 찍으면 나오는 신경망 사진입니다. 저기 이제 알코올 환자들 같은 거 찍으면 저 신경망이 어떨까요? 듬성듬성하죠. 이게 많이 끊어지는 겁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저게 이제 엄청 촘촘하고 밀도도 높고요. 이런 패턴이 생성됩니다.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 뇌세포도 새롭게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없이 50대, 60대가 넘어도 내가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세포가 생성되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 변화가 어릴 때는 더 클까요, 적을까요? 훨씬 크겠죠. 그래서 시작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인간이 아주 유별나게 겪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인간의 두뇌 발달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딜까요, 그럼? 네. 태교 때죠. 네. 설계도를 만드는 시간. 이때 이제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리에 이제 잘 안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설계도가 약간 어긋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긋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태어나서 아기들이 제일 처음 오랫동안 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죠. 한참 움직이다가 하니까 인간의 뇌의 안쪽 영역은 이런 생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관련된 거, 숨을 쉬는 거,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뇌의 가장 안쪽은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충분히 개발을 시키는 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0세, 1세, 2세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참 이렇게 기고 이제 서고 자기 혼자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한 2~3살 터울 되면 이제 뭘 할까요? 네, 감정의 주고받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감정이 주고받음, 이제 정서 영역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 기제란 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개골 안에 뇌가 있죠. 뇌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상호작용으로 발달을 하는데 두개골 안에 있는 뇌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이 어딜까요? 뇌 입장에서, 브레인 입장에서. 네, 어딜까요? 뇌 입장에서 보면 제가 태어났어요. 뇌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변화를 하잖아요. 보고 듣고 뭐 움직이고. 그러면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곳은 대상은 우리 몸이죠. 뇌 입장에서는 우리 신체가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정보가 주고받을 게 없죠. 아이가 이렇게 기고 서고 움직여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움직일 때가 되면 이제 이 뇌는 운동 영역 발달 그 다음 스텝을 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정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발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마다 아니면 이렇게 자연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얘기할 때, 아빠하고 교류할 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교류할 때, 또래하고 교류할 때 다 다른 태도를 겪습니다. 다른 태도를 갖는다는 건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아빠를 바라볼 때, 엄마를 바라볼 때 어느 쪽이 좋은가요? 네, 여기는 뭔가 무조건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이제 마음, 감정 상태가 달라지죠. 할아버지 나한테 뭔가 다르게 해주는 것 같아. 할머니 뭔가 다른 것 같아. 사회적 포지션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한테 달라진다는 걸
아이들이 이제 그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의 기제가 풍요롭게 발달합니다. 이거는 대가족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대가족이 핵가족화가 되고 우리나라가 이런 스마트폰과 디지털과 나의 세상이 강해지면서 또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도 많아져서 아이가 만날 생명체 대상이 조금 좁아졌어요.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발달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컨택의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는 또 탑 아니면 바텀 아닙니까? 세계 초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라 급격한 도심화, 급격한 핵가족화, 급격한 디지털 문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간적인 이런 감성의 교류가 일어날 시기가 대폭 확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서, 인지, 행동 장애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오히려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그런 이제 장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신체 움직임의 활성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정서 영역의 교류, 풍요로운 정서의 충만. 그 다음이 인지학습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균형 발달이 중요하다. 지금 저게 이제 5, 60년도 더 된 사진인데요. 인간의 뇌를 좀 크게 3층으로 이제 구분한 겁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브레인 스템. 여기 보시면 안쪽 뇌 파란색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숨을 쉬고 이렇게 생명력을 띠게 하는 거, 유지하는 그게 제일 안쪽 생명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간에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림빅 시스템. 우리가 대뇌 변형계라고 하는 이제 감정의 1차를 담당하고요. 바깥쪽 이게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이 주황색이 쭈글쭈글하다는 건 생각하고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쥐의 뇌를 보면 대뇌피질이 쭈글쭈글한 게 인간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쥐는 인간보다 왠지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능도 좀 낮을 것 같고. 그러면 정보 처리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이 적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유별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생겨난 순서는 바깥쪽이 먼저일까요? 안쪽이 먼저일까요? 안쪽이 먼저겠죠. 안쪽이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이 바깥쪽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인간의 어떤 우월함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바깥쪽일까요? 안쪽일까요? 바깥쪽 뇌죠. 인간의 언어작용, 사고, 논리, 추론, 상상 이런 복잡한 인간만의 특징들은 주로 바깥쪽 뇌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특히 미래 세대들은 바깥쪽 뇌를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더 영향을 미치는 감정은 위축 상태 아니면 완전히 들어가거나 분노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유연해야 되는데 중간층이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그럼 튕겨나가거나 안으로 파고듭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건 이제 우울증부터 해서 이렇게 막 편향된 심리적 상태를 보이게 가는 거고요. 튀어나가는 건 이제 공격적인 성향, 분노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죠. 또 그 감정을 지탱하는 게 가장 안쪽에 있는 신체 영역이죠. 우리가 생명 기능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떨까요? 몸 상태가 신체의 어떤 여러 가지 기제,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으면 감정 상태도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감정 상태도 유연하면 인지학습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지학습을 잘하려면 거꾸로 가고요. 균형적 발달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 두뇌 발달의 순서의 기제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뇌교육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게 인간의 뇌의 이런 발달 기제, 신체, 정서, 인지학습의 통합적 발달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움직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의 현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네, 저 한자가 움직일 동자죠. 개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으면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면 이제 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인간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움직일 동자, 영어로 애니멀이죠. 근데 움직이는 영상, 애니메이션, 애니마가 라틴어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야 동물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좀 아래 동물은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고 인간은 아주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움직이냐, 또 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지능이 부여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이제 인간이냐, 뭐 아래쪽 동물이냐, 아니면 집에 뭐 가끔 기르시는 반려동물 정도의 포지션이냐, 이 차이가 생겨나는데 근간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 우리로 뭐 운동 습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중학생들을 에어리언 브레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신체 움직임과 감각 영역은 성인만큼 발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의 이런 이성적 조절 능력은 아직은 약간 미진한 상태예요. 그 공사 리모델링을 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에어리언 브레인, 뭐 날뛰는 힘센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사춘기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뇌로 보면 막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감각 영역은 성인만큼 이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조절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액션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성적 조절은 아직은 이제 성인만큼 안 이르기 때문에 그 접점에 있습니다. 그 시기가 딱 지금 자녀들과 맞닥뜨리는 대치 상태인데 운동 습관은 에어리언 브레인 전에 가능함을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성을 키울 때 보통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요. 필수적으로 이거는 꼭 가지자. 운동 습관과 독서 습관. 요즘으로 보면 이제 독서 습관이 이제 정보 습관이죠. 정보를 읽고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주변을 잘 보십시오.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면 책을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네, 책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뇌의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가 이제 시청각 이런 정보에 좀 위주로 이렇게 나의 뇌를 발달시키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몸 쓰는 건 신체 감각 정보가 뇌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고 판단을 통해서 뇌가 발달하는 패턴이고요. 책을 읽거나 어떤 영상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리딩, 해석을 하는 쪽은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동시에 갖기 쉬울까요? 나이가 들었을 때일까요? 어릴 때일까요? 어릴 때는 그래도 뇌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리언 브레인 전에 가능하면 10대가 마치기 전에, 뭐 1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10대가 마치기 전에 운동 습관과 내가 내 몸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습관,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관, 내 건강과 내 신체 조절 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적인 습관을 갖는 거. 이것이 인간의 뇌의 특별함을 반영하는 두 가지 습관입니다. 네, 뭐 여기 부모님들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움직임이니까 이것은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뇌를 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신경계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뭐 보편타당합니다. 그래야 움직이니까요. 그래야 움직이면 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뀔까요? 네, 오늘 뇌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네, 움직이면 뇌가 바뀐다.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신체의 감각은 입력되고 뇌로, 판단한 운동은 출력되는 겁니다. 감각이 입력되고 운동이 출력된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뇌체조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좀 이렇게 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뇌 상태를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조금 현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체조가 있는데요. 짧게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많이 해보시는 건데요. 오른손은 주먹을 하고 이렇게 치는 거겠죠? 왼손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주먹은 치고
네, 이렇게 위아래로. 제가 바꿔볼까요, 이제? 자, 왼손은 치고, 오른손.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자, 바꿔! 네, 조금만 더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네, 이거 이제 뇌체조 중에 좌우뇌 유연화 체조라고 하는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별로 하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직종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 이렇게 했다가 바꿔라고 하면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할까? 바꿔라고 하면 그래, 먼저 두드려야지. 이거 위아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인지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 움직임이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다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움직임이 먼저고 인지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두뇌 발달 순서는 뭔가요? 움직임, 정서, 인지 학습 순서예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 발달을 거스르고 있으신 거죠. 왜 거스를까요? 나이가 있으셨으니까. 나이가 들고 신경망이 이제 그런 패턴화 됐으니까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겁니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은 그래도 이제 움직임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어떤 사무직이나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 쪽이 많은 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먼저 돌아갑니다. 뭐 이런 건 아주 기초인데 원래 이게 3단계까지 있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묵찌바 있습니다. 묵찌바 이렇게 묵찌바 하는 것도 있고. 네, 이거는 네, 기회가 다음에 한번 해봐요. 막 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아서. 근데 기억을 하십시오. 신체, 움직임, 정서, 학습. 통합적 두뇌 발달의 균형성이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이런 뇌체조라는 걸 수업 시간 전에 한 5분 정도만 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학습에 유리한 뇌 집중 상태를 갖겠죠. 그래서 이게 차이입니다. 나의 현재 뇌 상태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럼 그 상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두뇌 발달 체계상 적합합니다. 요즘은 뭐 이 존 레이티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아주 유명한 석학이신데요. 우리 어릴 때는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이야. 그런데 지금 뇌과학이 밝혀낸 정답은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를 깨우는 것이다. 뇌체조는 몸이 아닌 뇌를 깨웁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것은 S라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자녀들에게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학습과 이런 두뇌 발달에 굉장한 기초라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상태가 안 좋죠. 아침밥을 안 먹죠. 네, 그러면 이제 포도당 공급이 잘 안 되죠. 햇빛을 봐야 세로토닌이 많이 받는데 햇빛을 안 쬐고 건물 먼저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네, 햇빛을 쬐일 기회가 없어요. 우리 사계절을 갖고 있는 한국의 천연 이런 혜택을 못 받죠. 움직이지 잘 않습니다. 안 움직이고 장도 자극이 안 되고 햇빛도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 상태가 돼요. 세로토닌 부족 상태는 쉽게 짜증냅니다. 그러면 이제 잠을 잘 자게 하는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또 공급이 안 돼요.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니까 또 밤에 또 잠을 못 자요. 이런 악순환이 형성되는 겁니다. 기본만 잡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런 신체 그리고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감정, 신체가 활성화되고 감정이 조절되고 감정은 모션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체를 잡으면 감정이 조절되죠.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이 진화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 기제도 갖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이제 공감 기제가 생기고 인간은 언어와 지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감정도 우리가 뇌교육의 감정관리 원리를 보면 감정은 억제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인식을 옛날에 가졌어요. 근데 감정은 억제가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뇌교육의 원리에서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감정은 내가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과도한 일체감, 몰입감.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기쁨이라는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깊은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휘몰아치는 파도가 감정의 일렁임일 뿐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고 바다가 없는 건 아니죠. 하늘에 날씨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하늘이 없는 건 아닌데, 변하는 날씨를 나라고 착각하면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감정을 바라보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동물은 이런 신체 감정의 이런 형성들이 유전자대로 막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배고프면 막 짜증내고 밥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인간은 이 유전자를 벗어나고자 하는 유전과 환경의 조합의 드라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의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형태에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엄청 많죠. 우리 미스터 오바마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칭찬을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칭찬했냐면 바깥쪽 머리가 엄청 좋아서, 학업 성취도가 세계 탑3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중학교 이상은 크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학습량, 네, 문맹률 거의 제로, 네, 결석, 자퇴 거의 없죠. 학습량이 미국보다 거의 2배가 많은데 아이들이 견딥니다. 네, 아이들이 굉장한 내재적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 이상으로 가면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학교 이상은 답이 없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답을 요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뇌로 보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저런 게 막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뇌 3층 구조 이미지 기억하시죠? 바깥쪽 뇌는 세계 탑 클래스, 안쪽 뇌는 해외 학자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수학, 과학, 읽기를 그토록 잘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는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떠받치는 중간에 감정 영역은 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6년 연속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그리고 그걸 더 떠받치는 신체 상태는 10명 중에 4명이 저질 체력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되돌리기 위한 것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이런 틀을 없앤 학교도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 이런 학교도 됩니다. 답이 없는 거. 1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하는 학교.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전 세계에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인간의 뇌에 대한 특별함의 순서가 신체 움직임, 정서, 인지학습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교육의 이제 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되새기고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 혹은 방법,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에듀카티오란 라틴어는 끄집어 꺼내어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오늘 공부한 이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는 것이 과학적 관점에서는 훈련하면 변화하니까 기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적 관점에서는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훈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뇌 기능은 높아지는데 가치는 안 높아진다. 창의성은 깨어나는데 능력은 높아지는데 네, 인성은 결여된다. 이것은 교육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뇌 교육은 인간의 뇌의 근본 가치라고 하는 창조성, 평화성, 이것을 평화성은 회복하고 창조성을 깨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시간 많이 같이 보냈는데요.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네, 그 모델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